그 집합 내용은 좀 기억나지 않아요? 집합, 원소. 안 날 수도 있죠.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지금 의준이가 얘기한 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대단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연산과 새로운 기호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인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집합이란 단어는 추후에 수원이라든지 수투라든지 다른 단원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설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쓰이는 내용이라서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집합 내용 자체로만 고난도 문제를 만든다? 이건 좀 억지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내용은 별로 없어, 그렇게 봤을 때는. 이해갑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교육과정상 시험을 봐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통성 원했을 때 나머지 정리 내용하고 다항식, 곱셈공식 나오는 부분에서 고난도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여기도 약간 좀 그래요. 네, 그런 부분 감수하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먼저 가볼게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체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영역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데 전체 집합 내에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보통 전체 집합은 U라고 쓰기도 하는데 네, 집합은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요. 원소는 뭘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는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집합이 A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이거의 구성 요소를 원소라고 하는데 그 원소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중괄호를 써서 숫자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점점점이 있다면 이 규칙 그대로를 살펴보면 돼요. 1, 2, 3이니까 그 다음에 연속하는 자연수가 나오겠죠. 1, 2, 3인데 갑자기 5, 6이 나온다면 점점점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써야 되겠지. 규칙이 없다면. 규칙이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을 써도 돼요. 점을 뭐 2개 써요, 4개 써요, 3개만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원소를 일일이 다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그렇지. 원소들을 다 나열해서 나타내는 방법이야. 이거 바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원소가 너무 많거나 일일이 다 써서 표현하는 게 더 복잡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말로 설명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이 방법을 뭐라 그러죠?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1, 2, 3, 4, 9까지가 있어요. 이걸 말로 설명해봐. 이 원소들.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A는 1부터 9다. 진짜 말 못하네요. 네? 그게 뭔 소리야? A는 1부터 9다. 원소를 말로 설명해봐요.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이게 되잖아요. 왜 너만 안 되냐고요. 1부터 9다. 이게 뭐 막말이야. 뭐 1인지 1.1인지 1점인지 뭔 소리가 되겠어. 아니 1 이상 10 미만 또는 9 이하의 자연수, 정수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조건제시법을 표현한 방법은 영어식 표현 방법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원소 값이 그냥 하나죠. 숫자 하나인 값 하나인 거죠.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집합 A의 원소를 X라고 규정을 할 거야. 근데 이 X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뒤에 설명을 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는 9 이하의 뭐다? 자연수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설명하는 부분과 이 원소가 될 수 있는 X를 구분 지어야 되거든요. 그 구분 짓는 방법을 이렇게 짝대기로 그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영어식 문법이에요. 서치된 용법이 뭐예요? 서치된 용법. 만큼 뭐만큼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대절 이하가 뭐예요? 서치 뒤에 있는 걸 수식하는 거죠. 이 짝대기가 우리가 읽을 때는 바라고 읽지만 영어식에서는 대지야, 대. 그럼 이 뒤에 있는 게 대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럼 서치된 용법 이렇게 쓰면 그래가지고 여기 x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건 대절인 거고 이 뒤에 있는 게 얘를 설명하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조건제시법 써라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x 바 이거 읽을 때 뭐라 읽는다고? 바라가 이거요. 그럼 x 바 x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무조건 조건제시법은 x 바 x는 이란 말을 꼭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b의 원소는 x, y야. 대절이고 x는 5 이하 자연수. 그리고 y는 x에 1 더한 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1부터 5까지 5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의 y 값은 x보다 1만큼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2, 2,3 해가지고 얼마? 5,6까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원소 또 가려고 그런다 벌써. 여기서 원소는 요 순서상 하나하나가 원소인 거예요. 원소라는 값이 꼭 숫자 하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정의하기 나름인 거라고요. 이해 갔어? 그래서 이 용법을 알아야 돼. 얘가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모양 꼴인 거고 이 원소가 될 수 있는 x, y의 값은 뒤에 설명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니?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원소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면 될까를 생각을 해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원소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기억나는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볼게요. 집합 A에 원소가 9개가 있는데 숫자 3이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걸 우리 표현 어떻게 하죠? 여기서 바꿔 쓰자. 3이 이렇게 있으면 3은 A에 포함되는 원소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원소 기억나요? 요거였죠. 삼지창 모양이었죠. 이 알파벳 E 같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뭐의 약자죠? 실제로 영어. 저 친구 데리고 올까? 다 영어 잘하겠는데. 영어로 뭐예요? 원소가. 엔터. 엘리먼트. 맞죠? 알아 몰라. 알아요. 뭐라고? 원소. 엘리먼트. 스펠링. 잠시만요. E L 그래. I. 네? 맞아? I. ENT. 맞지? 잠깐만요. 아이고. 다시 볼게요. 미안해. 아니,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꼭 집합이 오른쪽에 올 필요는 없어요. A 쓰고 숫자 4 쓰고 이쪽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니? 그럼 여기 42였어. 42는 A의 원소 맞아 안 맞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내가 알기로는 이건 특별한 그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소 숫자 42는 A의 원소가 아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게 원소하고 집합하고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됐니? 이렇게 되는 게 나와 있었고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이건 기억나죠? 그리고 원소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있었죠. 집합 A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안에 원소들을 뭐 해줘? 다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렇지. 수학자 벤이 발견했어요.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은 그림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우준이 스타일. 약간 유아틱하긴 하지만 직관적이죠.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학은 항상 그렇다고 난 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걸 잘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건 안 할게요. 뭐 유한집합,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수 있고 무한계일 수도 있겠죠.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됐니? 간편하게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의 내용 중에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4개잖아. 너무 많잖아.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쓰면 돼요? A 쓰시고 괄호를 해주세요. 이 괄호는 영어로 전치사 오브예요. A의 원소의 개수. 개수는 뭐겠어, 영어로? 개수요? 원. 넘버. 아, 왜 원이요? 원, 투, 쓰리, 포. 너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지 말고. 아, 갑자기 넘버가 생각이 안 났어요. 숫자. 네. 대문자 아닌 소문자 쓰시 되겠습니다. 넘버 오브 A. 갑자기 또 집합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원소는 알잖아. 집합은 콤비네이션? 왜요? 조합. 수학 용어에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걸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 시 그때 있었는데. 아, 배웠구나. 네. 그 C잖아, 이 자식아. 집합이라고 조합이 아니라 갑자기 주위가 알만한 단어예요? P 아니에요? P? 패밀리. P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매일 쓰죠. 거의 너무 쉽게 쓰죠. 뭐지? 집합명 합평. 내가 지금 왜 콤비네이션 했을 때 내가 왜 좀 놀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 페이스북도 갔어. 세트 메뉴 시킬 거 아니야. 그죠? A 세트 주세요 하잖아. 외국에서는 그걸 세트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콤보라고 간단 말이야. 콤비네이션까지 아니라 콤보라고 간단 말이야. 콤보 1, 콤보 2 이렇게 콤보라서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다 세트로 표현하잖아. 집합이 세트예요. 아, S. 뭐라고? S. 근데 아, S였던 기억이 났어요. 뭐가 있었던 그 기억나? S로 막 썼던 기억이 났어요. 집합을요? 뭔가? 집합을요? 아, 그때 막 예전에 수업했을 때 S로 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다른 것 거예요. 물론 이제 집합 중에는 이제 S라고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대부분은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로 씁니다. 샘플 스페이스. 내가 자꾸 영어를 말하니까 나 다른 거 내가 말하게 되잖아, 자꾸만. 샘플 스페이스.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못 가요. 샘플 스페이스. 양자역학. 샘플 영어로 번역하라고!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 이 우주공학. 비슷한데. 시공? 아니 그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목소리 들어간다고 마이크 저기. 성원? 4,000원 보낼 거가 버릴 거 평행 없다. 우주 이런 거 아니에요? 샘플 스페이스. 임시공간이랑 비슷한. 반은 맞았어요. 50%. 과학자들이 그 발명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고요. 샘플 스페이스 영어로 번역하면 미지수. 표본 공간이라고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샘플 표본이 되는 거. 이게 대충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번역할 수 있겠죠. 스페이스 공간 맞죠? 근데 표본 공간 하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말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예시로 몇 개를 뽑아낸 거야. 이거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좀 어렵지 않은데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 번역한 게. 어쨌든 그래. 네, 통계학이 다 나와요. 우리 배워요. 샘플 스페이스. 또 이상한 거 했다. 넘버 오브 A.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집합 A가 저거라면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9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물어볼게 얘들아. 얘는 뭘까요? A는 9. 원소 한 개. A가 9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집합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문자 A라는 값은 9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집합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집합 단원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할 수가 없을 거고 좀 달라요. 아예 새로운 연산기호고 새로운 표현법으로 익혀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집합에서는. 왜냐면 같다라는 뜻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 왼쪽은 집합이라면 오른쪽도 집합이어야 해요. 이해갔어? 그래서 만약에 집합 A가 이거를 원소라는 집합이다? 그러려고 하려면 여기다 집합기호를 써주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는 9예요. 이건 집합이 아니죠? 이건 상수예요. 숫자예요. 그럼 n of A.
이 뜻은 집합의 의미가 아니에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서 이것 또한 상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 체크하면 게 뭐냐면 N 오브 A와 A는 다른 겁니다. 얘는 상수인 거고 얘는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 오브 A 이거랑 뭐 ND가 있다. 이걸 더하래. 계산을 해서 A 원소랑 B 원소를 다 더해서 뭐 10 몇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된다고. A 더하기 B는 15. 일단 첫 번째, 이게 집합이었을 때 집합끼리도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연산기호 배워서 알겠지만 연산기호 몇 개 있었죠? 근데 집합의 연산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이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선생님, 저 빼기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빼기와 똑같은 모양인 이런 기호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빼기가 아니라 차집합이란 다른 연산 기호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범위 내에서의 사칙 연산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집합 연산 기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거 먼저 할게요. N of A.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란 말인 거고 그럼 몇 개입니다 라고 상수로 쓰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더 이상 집합 기호가 아니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도 있고 무한계인 것도 있고 무한계라면은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는 없겠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혹시 있다면 숫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무한대라는 기호는 숫자가 아니에요. 좀 유식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요. 무한대의 뜻이 뭐야? 라고 물으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NA는 몇 개야? 라고 물었을 때 무한대를 표시하는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명확하게 봤을 때는 찜찜해요. 그래서 잘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는. 어쨌든 무한집합에는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유한계일 때는 몇 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들을 우리가 개수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일단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1단원이 나와 있는 개념만 빠르게만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서 복습하는 거야. 다음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억나세요? 만약에 집합 A가 적혀 있어요. 집합 A의 원소들 중에서 일부만을 택해가지고 또 다른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수 2, 3, 5 이렇게 집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집합의 이름을 내가 못생기고 싫어하는 의준 의준집합이에요. 의준이라는 집합은 이렇게 써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의준이라는 집합은 2, 3, 5입니다. 됐어요? 그럼 뭐냐면 의준에 있는 모든 원소는 집합 A에 싹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의준의 집합은 집합 A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완전히 쏙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의준 집합은 집합 A에 완전히 포함되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준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의준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걸 수학적 계열을 어떻게 써? 이렇게 써요. E가 아니라 C 모양으로 쓰겠습니다. 왜 C를 쓸까요? 뭐에 약자겠어? 포함하다. 컨까지 말했어. 컨그레츄레이션? 아니야. 컨디션? 컨클러드. 아닌데. 아니에요. 7개. 알파벳 7개. 컨 다음에 뭐야?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뭘 알아야 될 줄 아니, 너 자식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얘기해주세요. 뭐죠? 컨테인. 맞다. 뭡니까? 컨테인. 중등 단어도 모르군요. 컨테인에 약자 C를 써서 이렇게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죠? 근데 부분집합 관계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면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쓰면 돼요.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원소와 집합하고의 포함 관계는 벌려져 있는 쪽은 집합 기호가 있어야 되고 이쪽은 원소가 와야 돼요. 반드시 원소가. 근데 부분집합 관계는 양쪽 다 뭐가 와야 돼요? 집합이 와야 돼요. 둘 다 집합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됐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한번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집합 C가 있어요. C, D라고 하자. X라고 하자. 집합 X가 1, 2, 1, 2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읽을 때는 우리가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읽을 때 뭐라 그래? 알파벳 파이라고 읽으면 돼요. 파이. 오케이? 근데 집합에서 파이가 의미하는 게 혹시 뭔지 기억났어요? 0. 없다.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공집합은요. 첫 번째, 지금 쓴 것처럼 파이라는 기호를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집합 기호만 써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저게 바로 공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제 다음 수식이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똑바로 많이 치셔가. 1. 참거짓. 3. 참. 맞아요? 일단 너도 알잖아. 의준이랑 반대로 하면 맞는 거 알잖아. 얼마나. 네? 이건 거짓이죠. 이게 뭘 나타내는 기호라고 써. 애들 다 알아. 너만 몰라, 자식아. 뭘 포함하는, 무슨 포함 관계? X 안에 1이 있다. 집합, 부분 집합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집합 기호가 없잖아요. 네. 여긴 집합 기호가 없는 순간 일단 실격인 거야. 이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이건 안 돼요. 잠깐, 이렇게 쓰면요. 맞아요. 돼, 안 돼? 돼요.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집합 기호일 때는 양쪽 다 집합이어야 되고, 이 포함 관계, 원소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거는 얘는 집합이고 얘는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저기 그럼 그냥 실 가만히 있어 봐, 자식아, 줄게.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자. 이거 쓸게요. 이건 참거짓. 거짓. 왜? 원소니까. 그렇구나. 아 3. 왜? 그냥 느낌이. 넌 진짜 왜 이렇게 하는 후군이야? 아까 엄마랑 너랑 너 때문에 한참 통화했는데, 톡했는데, 진짜 엄마 생각난다, 정말. 엄마랑 나만 마음이 급하지. 맨날 그 말 하시지? 네. 참거짓? 참이에요. 이유는? 그렇죠. 선생님, 이거는 집합이잖아요. 원소가 와야 되는데. 아니, 집합 X 안에 원소가 몇 개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X의 원소 중에서 가운데 있는 원소가 이거 자체가 원소인 거예요. 아니야? 기억나. 그래서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자. 1 쓰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참이라고 치죠. 참. 참이라고? 네. 얘는 원소였는데? 저거는 이제 저거 뭐라 해야 돼? 그 집합 그거끼리 하는 거니까. 똑바로 이래. 집합이니까요. 얘는요, 집합과 집합이지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봐봐. 얘가요? 아니죠. 여기 얘는요, 요 1은 얘 말하는 거예요.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이걸 하나 택해서 얘를 기호로 만들어서, 집합으로 만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집합 X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녀석들의 원소가 될 수 있는지,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지, 요걸 확인해야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이건요. 그런데 이거 통째로가 원소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되죠. 여기 1과 여기 2는 얘네들이 아니고 얘와 얘, 이걸 이용해서 만든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럼 또 하나, 집합 X가 있고 파이가 있고 이거는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돼요 나오죠.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됩니다. 대신에 이 녀석은 얘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모든 집합에는요, 부분 집합의 종류가 원소가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다 만들 수 있잖아.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다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원소랑도 관련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해갔어? 그럼 얘는요? 얘는 선거지. 맞아요. 공집합이 올 수 있어요?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원소 중에 하나가 이 모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에요.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파이라는 알파벳을 말하는 거야. 이 파이라는 알파벳이 집합 X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에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됐죠? 네, 그리고 부분집합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얘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X하고 X가 있어요. 물어볼게.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맞는 말, 틀린 말. 이것도 맞는 말이야.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합이 서로 같다는 뜻인 거고, 얘는 얘가 이 안에 포함된다. 또는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됐어요? 됐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 한번 구해볼게요. 부분집합. 원소가 너무 많으면 좀 구하기 어려워서. 부분집합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집합 A의 원소가 3개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소의 수가 작은 것들로 한번 할게요. 원소의 수가 가장 작은 부분집합 누구죠?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하나. 두 번째,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거. 이렇게 있겠죠?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 몇 개인 거? 3개인 거. 총 몇 개? 8개.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만약에 집합이 주어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구하라고 해. 그럼 직접 구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데요. 공식은 이래요. 이 A의 부분 집합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개수는요. 2에 하나, 둘, 셋 3제곱이 되겠어요. 원소의 개수를 2의 거듭제곱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2요? 왜 굳이 왜 2요? 자, 이거는 순열과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집합들 중에서는 1을 포함을 할 수도 있고 1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해갔어? 마찬가지로 원소 2를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3을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각 원소들마다 포함을 할지 안 할지 선택사항이 2가지씩인 거야. 이해갔니? 그럼 가지수가 얘 2가지, 얘 2가지, 얘 2가지인데 동시에 포함시켜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동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동시면 뭐라고 그랬어? 곱해요, 더해요?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집합교 만들어 놓고 잘 봐. 이거 넣을까 말까, 우진아? 넣어도 안 넣어도 되죠? 그럼 경우수 몇 가지? 2가지야. 2 넣을까 말까? 경우수 몇 가지야? 또 2가지고 3도 넣을까 말까 몇 가지야? 2가지. 이거 곱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거야. 2를 3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괜찮겠어요? 네. 이해돼? 오케이. 이해간 것 같아. 그래서 1이 있을 때 2는 있고 2는 없을 수도 있고 3은 있고 3은 없을 수도 있어. 또 같이 3은 있고 3은 없을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1은 없는데 2는 있고 2는 없을 수도 있고 3은 있거나 없거나 3은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1, 2, 4, 1, 2, 1, 4, 1, 2, 3, 2, 3 공집합 이렇게 8개가 다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마지막 용어 하나 이제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짜 찐 부분집합. 찐 부분집합. 뭘까요?
이 부분집합 중에서 A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뺀 나머지가 다 진짜 부분집합이에요. 이걸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몇 개 빼면 되는 거야? 한 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2의 3제곱 빼기 1. 이게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 뭔지만 알면 돼요.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네.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분집합 개수 문제는 문제죠. 오늘은 연산은 안 해요. 집합의 연산은 다음 시간에 나오고, 좋아요. 집합 B가 1, 2, 3, 4, 5, 6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집합 X가 있어요. X의 특징은 집합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해, 일단. 오케이? 근데 집합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이것과 이거래요. 뭔 뜻이야? 집합 X의 원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1과 3을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가 문제예요. 그럼 이제 공식을 쓰는 게 맞기는 맞는데 좀 생각해 볼까요?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1과 3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와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없어. 이해가? 그럼 나머지 원소 몇 개? 이 4개들은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니? 그럼 부분집합 개수 몇 개일까요?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겠죠. 나머지 원소들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니까 선택사항이 2가지씩이고 그게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요. 왜 1이랑 3만 돼요? 아니 문제 4개가 그렇다고. 1은 원소를 갖고 있고 3은 원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야. B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몇 개? 2의 4제곱개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집합 Y는요. 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Y는 어떤 특징이냐면 절대로 2를 원소로 가지면 안 돼. 그리고 5도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2하고 5가 아닌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2의 4제곱. 똑같이 2의 4제곱이 되겠죠. 왜? 2, 5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럼 이제 문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면 돼? B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는 포함을 해야 돼요. 1과 2는 집합 W에 포함이 돼요. 근데 3과 4는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된대요.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공식 쓰려고 하지 마시고 W 집합 쓴 다음에 1, 2는 무조건 포함을 하시고 3, 4는 처음부터 지우고 시작하세요. 아예 없다고. 그럼 나머지 가능한 원소는 5, 6인 거죠. 5, 6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2의 제곱 4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똑같아. 반드시 포함을 하든지 반드시 포함을 하지 않든지 얘네들의 선택수는 무조건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원소가 있을 때는 그들을 먼저 빼내요. 그들을 먼저 버리고 나머지 것들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문제 몇 개 좀 풀어볼게요.